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스킨 사업가 허솔입니다. 네. 저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 하신 사장님들 앞에서 강의 처음 해보거든요. 네, 표정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네, 집중해 주시는 만큼 제가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어제 밤새 강의를 수정했거든요.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잘 살 방법이 없다고 포기했을 때 유스킨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유스킨을 만나서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어떻게 유스킨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저는 어느 장소에건 어느 상황에서건 돋보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위해서 늘 노력을 했어요. 정말 자신 있게 난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뭔가 더 앞서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이 유스킨을 만났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거를 유스킨 사업을 하고 1년 만에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저 처음에 아까 저를 티업해 주신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품으로 제가 엄청난 임상이 있기 때문에 신나게 팔았어요. 1년 동안. 근데 팔았을 때는 이게 사업인지도 몰랐고 제가 삶을 바꿀 도구라는 확신도 크게 들지 않았어요. 그냥 파는 게 재밌어서 열심히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은 정말 심플하게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좋은 회사, 좋은 제품, 나의 삶을 공유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공유하지 않고 오로지 제품만 공유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유스킨 사업을 딱 결정을 하시고 나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몰려와요. 내가 해봤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 강사님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결과가 났다고 하면 그 행동을 해봤고 또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행동을 또 바꾸고 저 강사님이 또 무슨 행동을 해서 결과가 났다고 하면 그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유스킨 사업은 상당히 심플한 거거든요. 복잡한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이 5가지예요. 우선 제품을 체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 설명 자체를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내가 소비를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을 하면서 내가 제품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건 모순이 있거든요. 내가 먼저 제품을 써보고 이거 정말 내가 브랜드 체인지해서 죽을 때까지 쓸만한 제품인지를 느끼셔야죠, 몸소. 그래서 제품을 체험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을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찾고 이 4가지를 가르치는 일인 거예요. 이 심플한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사이사이에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모든 상황들을 대입시키는 거죠. 이 5가지만 계속 반복하는 일이거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 체험을 저는 1년 동안 했어요. 사실 사업 전달을 처음부터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제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스폰서 사장님께서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전달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가 막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아니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 이러면 괜히 연락해서까지 다 소문을 낼 정도로 오지랖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제품을 먼저 전달했어요. 왜냐면 저는 피부가 엉망이었거든요. 보시면 이게 레이저인가요? 오, 어떡하죠? 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 20대 중반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몸무게가 지금보다 7, 8kg 날씬했을 때예요. 근데 얼굴이 훨씬 더 넙대대하고 탄력이 하나도 없고 홍조며 자티며 여드름이며 없는 고민이 없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저 얼굴이 피부과에 돈 1,000만 원 쓴 얼굴이라는 거죠. 저 안 해본 레이저가 없었고 안 해본 시술이 없었고 맨날 연고 같은 걸 발랐기 때문에 피부과가 저는 진리라 생각하고 케어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유스킨을 만났고 유스킨을 쓴 지 한 3, 4개월 만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피부에 뭐 했어? 이렇게. 그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제품에 임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30대 중반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 피부가 너무 어려졌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너 얼굴에 뭐 맞았지? 뭐 넣었지?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탄력이 말도 못하게 좋아졌어요. 탄력이 좋아지는 화장품 써보신 적 있나요? 전 진짜 비싼 거 다 써봤는데 탄력이 좋아진 적은 없었거든요. 성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유스킨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왼쪽 사진은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더 나갔을 때예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를 다 해봤거든요. 굶는 다이어트도 종류별로 다 해봤고 뭐 다이어트에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만성 장염이 있어서 장염만 걸렸다면 10kg가 그냥 훅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돈 쓰는 사람을 솔직히 되게 미련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굶으면 빠지는 걸 왜 그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습이돼서 몸이 진짜 틀어졌을 때는 굶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70kg 육박할 정도로 살이 쪘고 그때 너무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옷이 하나도 안 맞는 걸 느끼면서 아, 살 제대로 빼야겠다. 그래서 티알라인 티를 제대로 했는데요. 그전엔 티알라인 티를 저는 건강식품처럼 뭐 음식 이런 식단 관리 전혀 하지 않고 먹는 거 다 먹으면서 있었거든요. 그래도 좋았어요. 몸이 너무 좋아지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살을 빼려면 솔직히 우리가 치킨도 먹고 라면도 먹고 하면서 살 빠지는 게 있다면 지금 저희는 떼보자가 됐어야 될 거예요. 그러진 않으니까 건강하게 진짜 다이어트를 해보자 해서 굶지는 않고 정말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뺐는데요. 진짜 예전에 솔직히 지금의 몸무게라고 하면 그래도 퉁퉁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력이 높아지고 체지방률이 낮아지면서 정말 건강하게 예쁜 라인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임상이 나오면은 이 사업은 정말 쉬워요. 왜냐면 그냥 내가 그냥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임상을 만들고 나서 이 사업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스타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배우는 거는 저는 사실 제 자랑 같지만 기억력이 좋고 한 번 들으면 이해도가 진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업 세미나를 2달 동안 제가 점검은 했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구인지에 대한 2달 점검을 마치고 대기업을 때려쳤어요. 그리고 시스템에 딱 들어왔을 때 이미 내가 다 아는 내용을 강의를 계속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강의를 듣는 시간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시스템에 계속 참석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지 왜 참석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시스템에 계속 있어야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명단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누군가를 시스템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드는데 저는 그 시스템의 중요성을 1년 뒤에나 알게 된 거예요.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나의 시간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 사업으로 확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개인 시스템을 강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더라고요. 어떠세요? 시스템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막 내가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하루 일과가 막 바인더에 쓰여진 대로 착착착 진행되시나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진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그치만 개인 시스템이 강화되면은 이런 시기가 얼마든지 들이닥쳐도 우리 사업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짜 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간 관리, 감정 관리, 재정 관리, 관계십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의 개인 시스템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시스템에서 배우고 끝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거 다 들었어. 이제 알아. 이게 아는 데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업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어. 그런데 진짜 초대를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전달을 안 할 수가 없고 초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배운 대로 소비자를 만들고 또 키맨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마케팅은 크게 3가지밖에 없어요. 막 유스킨이 막 진짜 막 다양하게 요즘에 두피, 티알라인 티, 뉴비트, 막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서도 내가 특화된 제품 하나를 골라서 소셜인지 지인인지 콜드인지만 고르시면 돼요. 막 이것저것을 다 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집중했던 게 소셜이었어요. 왜냐면 지인들이 제가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엄청난 임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막 이렇게. 뭐 달라진 것 같아 라고 해도 제품을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실망감과 좌절감이 드는 게 너무 싫어서 지인은 이제 컨택하지 말아야겠다. 딱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소셜에 집중했어요. 이렇게 마케팅에 집중해서 분명히 명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 갭 차이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어느 파트너 사장님은 저는 유스케는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어느 누구는 못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하는 사람은 어찌됐건 명단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요. 왜냐면 그 사람은 뭐 내가 잘하건 못하건 DM을 보내건 사람을 만나러 다니건 뭘 하거든요. 근데 뭐라도 하고서 내가 잘 안 한다 못한다 하면 전 괜찮다 생각해요. 그때 힘듦이 왔을 때 소통할 그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뭘 하지도 않고 안 된다 생각하는 거는 정말 유스킨을 향해서 한 발짝 전진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분명히 제품이나 사업이나 문화에 욕구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컨택하고 제품을 보여주고 사업을 보여주는 일을 반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안 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다 생각했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소셜을 통해서 제품만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네트워크 확장이 안 됐겠죠.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나는 사업을 전달하지 않았구나. 내가 안 하니까 결과가 안 나는 거거든요. 사업에 대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초대 멘트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전달을 했을 때 사업까지 다 전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제품을 사용하시는 이 재화를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때 나는 아니야 그래도 난 제품만 쓸 거야 하면 그분은 그냥 소비자 매니아로 만드시면 되고요. 나와 같이 한번 비즈니스 알아보고 싶은데 하면은 사업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도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명단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 상황 딱 보아하니까 사업할 정도는 아니네. 이 사람 보아하니까 제품을 뭐 얼마큼 사지도 않겠네. 제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순간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가서 플랜을 제시하는 거를 반복해야 돼요. 내 생각과 잣대를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달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타이밍이 오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컨택과 데모를 통해 초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차를 찾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막 꿈을 얘기하고 5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어?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 난 지금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도 안에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요즘에 이태원 클래스 보면서 자영업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 그 예견을 했대요. 왜냐면 나도 박세로이처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다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면 표현하는 순간 뭔가 불편해질 것 같거든요. 그치만 그 삶을 향해서 도전과 용기가 없는 것 뿐이에요. 나는 살고 싶은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갖고 알아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정말 내가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인지에 대한 점검을 끊임없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리크루팅은 타이밍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전달하는 일을 하고 상대가 타이밍이 왔을 때 나 지금 알아볼게. 그게 뭔가 나한테 필요한 일인 것 같아. 하면은 사업을 초대하는 거예요. 결정은 상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정말 얄팍하게 요 하루의 매출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생각으로 전달을 하면 사업은 확장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 전달하다 보면 타이밍에 의해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타이밍을 믿어요. 그래서 매일 만날 때마다 늘 사업을 전달을 하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이들에게 지금 이 과정을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복잡하게 전달하지 마세요. 이 사업이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일을 하지 않아도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일이라고 하면서 이 일을 되게 쉬워, 심플해 하고 리크루팅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일 아닌가요? 저는 이 사업 어렵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쉽다고 얘기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선물해주는 도구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게 유스킨이라고 말해요. 근데 쉬운 일 아니에요. 유스킨 사업 잘하는 법, 레버리지 내는 법, 이게 다예요. 계속 위에 거를 복제하고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근데 진짜 버티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를 지키고 버티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를 버티는 거 말고 이 행동을 반복하시면서 버티신다면 무조건 네트 확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실전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위에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실전을 제가 대입을 해서 알려드리면 우선은 저는 SNS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인도 타이밍이 와서 이제 지인들도 이 사업 어떻게 하는 거야? 유스킨 제품 그렇게 좋아?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 사업 6년 차예요. 6년 동안 지인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든지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SNS를 끊임없이 했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블로그랑 인스타예요. 블로그는 확실히 제가 지금 두피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한 33군데가 오픈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피부샵은 실제로 2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신림 쪽에서 하나랑 구리 쪽에서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복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에 대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점에 오시는 분들이 두피 같은 거는 티켓팅을 끊고 활용을 하시거든요.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안에서 제품이 재구매가 일어나고 하는 거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거점들로 인해서 블로그를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거점을 포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 일상을 포스팅하고 그리고 유스킨 제품을 포스팅하는데 블로그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는 오로지 제 삶이에요. 내가 유스킨 사업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에 대한 거를 거의 90% 하고 10% 정도만 제품을 올려요. 왜냐면 제 인스타 피드를 제가 2014년부터 인스타를 했던 것 같아요. 유스킨 하기 전부터. 근데 그때부터 피드를 다 보고 연락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 2650개의 게시물을 다 보고 연락 주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요즘에는 선택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랑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는 오로지 제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최근의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이분이 전주에 계신 분인데 본인의 직업이나 이런 걸 전혀 노출하지 않고 그냥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제품을 무조건 살 거다라고 확신을 주셔서 그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전주에 갔었어요. 전주에 가서 미팅을 했는데 지금 몇 살 같아 보이세요? 40대 같아 보이세요? 이제 곧 50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관리를 잘하고 이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직업이 뭐냐면 미용 강사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학원에서 본부장 하시는 분이에요. 예, 팀장, 본부장 다 하고 계신데 거기 대표님이 그 전주 광주 그쪽 지역에 이철 헤어커커의 7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신데 그분을 소개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전 가자마자 사업 설명을 했어요. 피부 좋아지시는 것도 좋은데 이걸로 노후 준비하시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이해하시고 지금 이제 만난 지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됐는데 이미 갈바닉이나 디바이스는 다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유스킨 워낙 좋은 거 알고 계셔서. 근데 이제 저한테 가입을 하시고 이제 에이지랑미부터 추가로 이제 거의 제품을 LOI 넣을 정도로 구입을 하시면서 소개를 바로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만나지도 못하는데 전화로 지금 계속 플랜을 짜서 소비자들을 막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로 만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글을 보고 연락이 왔는지 봤더니 3년 전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SNS는 어떤 시기에 어떤 글을 보고 연락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또 이제 또 하나의 레그가 확장이 되고 있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명단 분류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적지도 않고 그냥 만나고 생각 없이 만나고 이랬던 적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적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저번에 어떤 상황이었더 계속 상기시키고 계속 적고 전 매일 명단을 적거든요. 그래서 명단 분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명단 분류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언제나 만나기 쉬운 명단을 찾아가요. 그리고 부담 안 주는 말들을 골라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절받기는 싫고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일은 해야겠고 소통은 해야겠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시간만 때우는 만남을 진짜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스킨 사업 막 처음 시작하면 벌써 시간적 자유가 생긴 것처럼 아는 지인들 만나서 카페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사업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가서는 유스킨 얘기 절대 안 하면서 사업 얘기 절대 안 하면서 그냥 이 친구가 입술이 너무 트네 이러면은 우리 립밤 진짜 좋은데 요 정도의 얘기만 하면서 계속 관계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저 지금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그분들한테 내가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떤지 말을 해서 그분이 이 사업을 볼 수 있게 해줬다면 그분은 지금 삶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가치 전달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욕구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만나요. 반응하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C타입으로 넘기고 A타입을 이제 분류를 해놓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사업에 관심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뭔가 예뻐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싶거나 살이 빠지고 싶거나 건강해지고 싶거나 하는 욕구가 있으시면 그분을 계속 만나서 그거에 충족하는 임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소개가 나거나 사업을 알아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욕구 있는 사람을 분류하는 거를 정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애매모호한 말들로 이 사람도 선택할 수 없게끔 말하는 그 표현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거절을 받아도 제대로 거절을 받는 거. 왜냐하면 그분과 저의 관계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거든요. 전 희망 고문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명단 분류를 제대로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명확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졌고 그로부터 레버러지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화이트보드인데 이거 화면보다 조금 작아요. 되게 크거든요. 근데 안에 명단이 세밀하게 보일까봐 제가 멀리 찍은 거예요. 저게 지금 저희 사업 진행하는 레그예요. 저거를 맨날 봐요. 한 명이 또 리크루팅 되면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저거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보니까 집에 가서 저희가 손 씻고 딱 와서 팔짱을 끼고 이 판에 서 있거든요. 남편이랑 제가. 오늘 저 사람 어땠는지 저희도 피드백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눈에 계속 띄게 적어 놓잖아요? 너무 상기돼요. 더 뛰고 싶고 더 전달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놓치고 있는 명단이 있거든요. 근데 상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매일 상기시키면서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 일정이 잡혔을 때 한 번에 묶어서 만날 명단이 누구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저걸 집중하고 있고 이거는 제 족보 노트예요. 사업 진행하고 있는 지금 서클에 있는 레그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레그를 정확하게 이제 LOI 빼고 이제 다 적어 놓은 건데 안을 펼치면 사업 가망자 그리고 AR로 진행하는 사람 그리고 욕구 있는 사람을 다 색칠해서 분류해 놓고 그거대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하는 1대1 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과. 지금은 저것만이 살 길이에요. 왜냐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가 제 지금 비즈니스에서 매일 갖고 있는 루틴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첫 만남을 하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을 크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자신감이 막 넘쳤거든요, 처음에. 제 복장이나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원하는 대로 엄청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가려고 했는데 전혀 비즈니스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의 모습을 점검을 어느 순간 했을 때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나랑 사업 아무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만남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사람을 한 명 만나고 오면 목이 쉬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열정을 쏟아부었나? 목이 왜 이렇게 쉬었지? 막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도 안 듣고 말만 한 거예요. 말을 계속 하니까 목이 쉰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들어야지만 니즈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욕구가 뭔지를 아는데 그걸 전혀 파악할 겨를도 없이 제 말만 다 한 거예요. A부터 Z까지 유스킨에 대해서 다 쏟아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경청과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 기준과 내 잣대를 내려놓고 대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예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중국 교포분이었어요. 중국 교포분이었고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싶은데 와주실 수 있냐? 이래서 알겠다고 해서 갔는데 오산의 어느 산동네였어요. 차를 막 힘들게 끌고 올라가는데 오늘 매출하긴 글렀다 이랬거든요. 근데 매출하기 글렀다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집마저도 약간 반지하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매출하긴 힘들 것 같으니까 오늘 그냥 피부를 예쁘게 가꿔드리고만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해줬을 때 너무 만족했고 저 뭐 써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고민했어요. 기초랑 이렇게 색조까지 요만큼만 얘기할까? 아니면 오늘 체험해준 전 제품을 다 얘기할까? 전 제품을 다 얘기하면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할 것 같은데 여러 고민이 막 속에 들었는데 어차피 안 살 것 같으니까 다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샀어요. 현금 뭉치를 장롱에서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만 원치를 사셨어요. 그때 내가 이분한테 이 사업도 이 도구를 120만 원치 사셨으면 도구가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사업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기준과 잣대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명단을 진짜 캐낼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제 파트너 사장님이에요. 이제는 강의까지 할 수 있는 파트너 사장님인데 지금 이 파트너 사장님 이하로 레고 확장이 엄청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트너 사장님이 처음에 소개를 받아서 데모를 하러 갔을 때 첫날에 저한테 사업을 물어봤어요. 사업 얘기도 안 했는데. 왠지 아세요?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왜 첫날에 저한테 사업을 물어봤어요? 이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엔 다 부정적이고 암울한 사람밖에 없는데 사장님은 밝았어요. 다른 거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직업. 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밝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 첫 만남의 그 밝은 에너지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사업을 결정을 했고 지금 3년차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올곧게 지금 사업을 결정해서 쭉 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첫 만남 때 그때 상황이 제가 막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막 엄청 막 날아다닐 정도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에너지 있게 이 사람을 대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심지어 뷰티나 이런 데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제품도 안 썼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첫 만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만남, 재구매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재구매가 이뤄지는 재화라고 하면서 재구매가 이뤄질 행동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구매가 이루어지려면 우선은 만나줄 때까지, 가치를 알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전달을 해야 돼요. 저는 만나주지도 않고 소통만 계속했던 소비자가 있거든요. 1년 동안 그냥 안부 인사하고 그리고 좋은 글 보내고 이러면서 1년 동안 소통하셨던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살을 빼야겠다고 하면서 티알라인티를 결제하신 적이 있어요. 거제에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에 어떤 순간에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를 다 호감이 있어 할 것 같고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착각이더라고요. 저거는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스킨에 가치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품만 엄청 팔았어요. 왜냐면 내 피부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좋아지려면 이만큼 사셔야 돼요. 이러고 끝. 근데 제가 초반에 SNS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2달 만에 70명의 진성 소비자가 생겼었거든요. 다 일대로. 다 매출을 거의 한 7, 80만 원 이상씩 하는 분이 70명이나 생긴 거예요. 명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분은 3, 4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품을 팔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가치를 전달받으신 분들은 지금 ARO를 5년, 6년째 다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저의 루비 이상 라인인데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원주에서 유스킨 사업을 결정하고 일주일에 4번씩 원주에서 출퇴근했던 친구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 했다가 원래 3월부터 아이를 보내고 다시 복귀를 하는 친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육아휴직을 하고 2년 동안 쉬는 동안 권리소득을 계속 받았어요. 왜냐면 유스킨 사업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사업하는 1년 반, 2년 동안 네트 확장을 정말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도 제가 6개월 이상을 원주에 한 달에 2번씩 가면서 컨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반영구샵 원장님이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이미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 전달을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난 반영구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1년 만에 제가 꾸준한 관계 유지를 하면서 이 사업이 뭔지 궁금해졌고 사업 알아보고 바로 샵을 정리해서 지금 진짜 레고 확장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얼만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아까 나름대로 병 나왔죠? 저도 되게 나름대로 병이 있었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해서는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에너지를 5년이든 10년이든 몰입했을 때 그 이후에 삶이 다 결정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셀 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얼굴을 마주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 파트너 사장님들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책이랑 이 소통을 통해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초대도 계속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더 이 위기의 순간에 기회로 만들려는 그 에너지가 다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하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이거든요. 여기도 저희 집이고 여기도 저희 집이에요. 집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 파트너 사장님의 80% 이상이 저희 동네 살아요. 심지어 4층 위에도 살아요. 근데 이게 원래 살던 사람들을 리크루팅한 게 아니라 저희 집으로 다 이사를 왔어요. 저희 동네로 다 이사를 와서 저희는 새벽 1시에도 미팅하고요. 그냥 마음이 떨어졌다고 하면 또 만나서 미팅하고 지금 저희 집 주변으로 다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신규 파트너 사장님들도 다 이쪽으로 이사 오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집을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 미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한가족 같고 정말 우리가 이 순간에도 이 비즈니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유스킨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는 진짜 원하는 삶이 있었지만 잃고 있었는데 유스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았고 정말 마음껏 꿈꾸고 또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꿈을 꾸니까 누군가가 또 꿈꾸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꿈꾸는 사람을 통해 또 꿈꾸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이 유스킨이더라고요. 그래서 네트 확장은 곧 유스킨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이라는 걸 전 진짜 많이 깨달아요.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는 이득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가치가 저한테 너무 커진 거예요. 제가 이제 40대까지 6년이 남았어요. 6년도 안 남았네요, 이제. 6년 반이 남으려고 하는데 40대가 되면 저는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우선은 선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인데 너무 선하고 멋지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저는 해외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다니고 싶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 제 강의를 듣고 누군가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스킨 강의가 아니더라도 저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라이프 디자이너라는 닉네임을 갖고 싶어요. 누군가가 저와 소통을 통해서 내 인생을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고민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따뜻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로 선교 활동 갔을 때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지금도 너무 남아있어서 사진을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선교 활동을 정말 많이 다니고 싶고 그리고 동화는 전 지금의 얼굴로 50대를 맞이하고 싶어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로 마당발이 되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한국이나 중국
밖에 소비자가 없지만 더 많이 확장을 해서 글로벌 마당발이 되고 싶고, 그리고 제 최종 꿈이에요. 40대 후반까지는 꼭 청소년 심리 코칭 센터를 오픈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소득이나 결손가정들이 이 심리 코칭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청소년 학생들이. 근데 되게 고가예요.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책임져 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리 코칭 센터를 비영리 단체로 운영을 하고 싶은 게 가장 최종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스킨을 하나의 도구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스킨에서 100만장자가 되고, 그리고 500만장자가 되고, 뭐 1000만장자가 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유스킨을 하면 당연히 이뤄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의 도구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삶을 향하는 도구로 보셨을 때 유스킨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이 시기에 정말 그래도 이 시기에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꿈과 그런 희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유스킨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열정과 동기부여를 드리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